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WNYZ-LD New York, WXBK HD3 Newark, W268BY, W252CS. FM stereo radio Korea New York. FM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 정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생활 정보 박미정입니다. 생활 정보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민법, 한인 경제, 법률, 건강, 교육, 문화, 자동차, 또 여행 등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전문가들과 연결해 알아봅니다. 생활정보와 함께하는 전문가들의 솔루션으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RB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신용카드 부채 총액은 1조 1,7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크레딧 카드를 최대 한도까지 사용하고 제때 갚지 못하는 사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실업률은 낮고 임금은 상승했다고 하지만 다소 완화되는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부채 규모는 역대 최대로 가계 운영의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김형석 변호사 뉴욕 오피스 718-939-0700, 뉴저지 오피스 201-585-0700번으로 들어오셔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 시간 궁금하신 사항 카톡 아이디 라디오 코리아 뉴욕 RKNY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FM 94.7 HD3, FM 87.7 라디오 코리아 뉴욕 실시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스튜디오에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그 크레딧 카드, 네. 예, 그 부채 확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네네.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사회 문제가 네. 굉장히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일단은 그 이자율이 30% 가깝기 때문에 일단 그 매달 쓴 거를 다 갚지 않으면 그 다음 달에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를 맥스아웃이라고 그러죠. 전 리밋을 다 쓴 경우에는 네, 그 이자가 늘어나는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미국인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또 보도되고요. 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 층의 크레딧 카드 빚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네. 이게 더 또 더 문제가 위험하죠.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적으면 크레딧 카드를 이제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을 갚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연체가 많이 돼 있는 분들도 있고 이미 컬렉션에 넘어간 분들, 저지먼트 소송받아서 판결받은 분들도 있고 굉장히 힘들죠. 네. 그리고 또 이 크레딧 카드를 신중히 사용을 했는데도 뭐 사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네. 일상적인 그 생활비로 네. 사용을 하고 그런데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계층에서 어떤 네네. 예, 파산도 늘고 있고 예. 예, 그-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파산만은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근데 파산을 하면 뭔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채 조정 업체에 맡겼다가 이제 최근에도 한 업체가 그 문을 닫았는데요. 네. 다달이 계속 일정 금액만 내면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1년 넘게 냈어도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그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죠. 그렇게 되면 그 돈을 이제 또 찾아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조정 업체는 일반적으로 크레딧 카드 빚은 직접 합의할 수가 협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50%, 60%, 40%만 내고 해결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60%도 부담이 되고 50%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깎은 빚에 대해서는 탕감받은 빚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또 내야 되는 그러니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지만 일단 보고는 소득으로 하고 면제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파산에서는 다 한 번에 지울 수 있고요. 전혀 내지 않아도 되고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네.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건 이제 세금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데요. 예. 그렇죠.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그 네.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깎았으면 그러니까 파산해서 5만 불을 지웠으면 5만 불을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죠.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네. 네. 그렇지만 또 그 어떤 텍스 보고하는 그렇죠. 그런 기준에서는 또 어떻게 부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세법에서는 그 파산 말고 예를 들어서 탕감받은 돈이 600불 이상이면 네. 소득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랑 니고시에이션해서 협상해서 10,000불을 5,000불만 냈다. 깎은 5,000불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 많은 분들께서 파산이 어렵고 또 파산에 대한 그런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파산보다는 이제 채무 조정을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될 텐데요. 네. 예, 이런 그 채무 조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세금 보고도 해야 하고 또 삭감 비율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지 이런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예. 그러니까 혼자서도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다 내는 걸로 생각해서 업체가 한 50%를 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기네들 피까지 해서 한 70%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네네. 실제로는 업체는 50%보다 더 낮게 합상을 하고 다 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경우에는 다달이 낸 돈이 크레딧 카드 회사에 가는 것보다 업체의 수수료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굳이 그러니까요. 업체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별로 없죠. 예. 예. 이게 빚을 줄여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네네. 채무 조정이든 네네. 파산이든 빚을 줄여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또 빚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서 그 협상했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이제 채무 조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채무 조정을 업체에 맡길 때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간 냈는데 하나도 해결 안 하고 피만 떼갔으니까 처음에 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도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네. 그 업체가 사라지면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나에게서 비용은 다 나갔는데 빚은 전혀 줄어들지 않게 되는 사태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거죠. 소송은 소송대로 당해서 뭐 이미 판결도 받고 네. 그래서 이미 판결을 받으면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기에 협상을 했었어야 될 것을 그냥 네네. 업체만 믿고 돈을 1년 이상 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받아서 그것도 보내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것도 해결을 안 하고 판결까지 받은 거죠.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뭐 80% 가까이 내야 됩니다. 이런 그런 억울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어떻게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 일단 돈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면 네. FTC라고 연방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면 거기 많은 업체 채무 조정 업체들이 이미 정부와 연방 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네네. 허위 광고로 하거나 예. 또 정확하게 이 정보를 주지 않고 하거나 또는 그 에스크로우 어카운트에 돈을 뭐 매달 낸 걸 가지고 있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거.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볼 수 없는 어카운트를 만들었거나 예.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피도 원래 많이 철저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손님이 예를 들어서 10%만 내면 된다라는 좋은 딜을 하더라도 손님이 서면으로 싫다고 하면 또는 오케이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협상을 할 수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생략돼 있죠 대부분. 네.
그러면은 이렇게 FTC 연방기관에 네. 이런 어떤 그 구제 조정을 신청을 하려면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FTC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쉽게 예. 거기 컴플레인 하는 거, 그러니까 부채 조정, 모기 조정, 사기 뭐 이런 것들, 거기 심지어 뭐 로맨스 스캠이라고 있죠. 네, 그런 사기들도 신고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시정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뭐 그렇죠. 그 집단, 그러니까 클래스 액션이라고 해서 예. 그 많은 컴플레인트를 받으면 네. 연방 정부에서 이제 소송하기로 결정을 해서 회수를 하는 과정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그 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의견을 취합하는 거군요. 정부 예, 그래도 기관에서. 좋고, 그다음에 예.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네. 예, 또 제가 이제 가끔 편지 많이 보내는데 예. FTC 룰을 이제 인용해서 위반인 내용을 쭉 적어서 돈을 네네. 돌려달라고 요구하죠. 예. 네. 그러면은 좀 억울해서 이렇게 뭐 파산을 생각을 하다가 채무 조정에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 조정이 되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서 예. 네, 그런 억울한 경우를 조금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네. 네,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 SBA 론 같은 경우에는 네. 채무 조정이 가능한지 한번 조정이 여쭤보고 됩니다. 싶어요. 그것도 SBA 연락을 해서 지금 예. 현재 그 재정 상태를 다 밝히면 깎아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 또 파산을 통해서 다 지울 수도 있고요. 예. SBA 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받은 어떤 그 사실은 이제 론이죠. 텍스죠, 텍스. 이제 네. 텍스 페이어들이 낸 세금으로 예. 인정을 해주는 건데, 네. 그거를 이제 정부에서 사실 정부 세금을 써서 이제 그 감면해 주는 건데, 네. 그걸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예,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도 있고 채무 조정을 통해서 빚을 조금 감면할 수도 있는 또 있습니다. 네. 거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예, 파산은 그냥 뭐 그 소리에 넣어서 없애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SBA 연락을 하면 예, 그 Offer in Compromise라는 그 폼이 있습니다. OIC라고 하는 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돈을 내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쓰고, 네, 그다음에 텍스 리턴도 같이 보내고, 뭐 뱅크 스테이트먼트 보내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제안을 주죠. 이렇게 네. 뭐 얼마만 내라 뭐라든지 예. 그런 과정도 지금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채무 조정과 파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채무 조정과 파산 어떻게 다르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 파산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 채무 조정을 선택할지 조금 정리를 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특별한 재산이 없는 분들인 경우에 또 특히 또 뉴욕에서는 네, 집에 액권이라고 하죠. 40만 불까지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100만 불짜리고 모기지가 60만 불까지만 있으면 그 액권이 네, 집을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40만 불인데요. 그 4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빚만 지워줍니다. 뉴욕에서는. 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돈을 갚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예, 그런 분들도 파산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뭐 뉴저지 같은 경우는 연소득 4인 가정에 연소득 14만 3천 불 정도 되는 분들도 빚만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파산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더 낫죠. 네, 근데 그 외적으로 뭐가 어려우냐? 사실은 비즈니스도 계속 할 수 있고, 뱅크 어카운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차도 지킬 수 있고, 불편함이 사실은 없는데, 다만 이제 막연하게 뭔가 불편하다든지 또는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파산을 생각을 하면 일단 심리적인 부담이 작용해서 네네. 내가 꼭 파산을 해야 하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파산을 통해서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 지금 현재 빚이 많이 쌓여 있으면 네, 어차피 리스 얻을 때도 힘들고요. 네, 네. 렌트 얻을 때도 힘들고 크레딧 스코어도 낮아지고 합니다. 근데 그걸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협상을 통해서 몇 년간 돈을 나눠내는 것보다 파산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는 경우가 더 빠릅니다. 네. 네. 이렇게 파산과 채무 조정이 우리가 또 이 많은 부채를 지고 있을 때 네. 그 부담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형석 변호사와 함께 경제 재정에 관한 문제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채무 조정, 모기지 조정 등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시기 김형석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고요. 뉴욕 오피스는 718-939-0700, 뉴저지 오피스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포트리 한마음 체인 금주 핫 세일. 배추 한 박스 24불 99전, 무 한 박스 24불 99전, 대파 3불 99전, 선물용 후지 사과 박스에 24불 99전, 블루제이 사스마 만다린 22파운드 한 박스에 42불 99전. 한국산 제품이 가득한 한남 체인으로 오세요. 우리들의 변호사 이재은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승소의 귀재, 최고의 경력, 수많은 승소, 단연간의 법정 승소 경력과 강력하고 확실한 전문성으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지켜드리겠습니다. 201-346-3800, 346-3800, j115.com. 퀸즈 와이스턴 160가 20에비뉴에 위치한 에이스 골프. 잭시오, 홈마, 온오프 등 골프용품 및 장비를 아마존 온라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에이스 골프. 에이스 골프에 오셔서 유명 브랜드 골프용품 및 장비를 준비하세요. 에이스 골프 전화번호 718-321-1200번, 718-321-1200. 에이스 골프. 이제는 가족 간병인도 정부에서 허락한 정식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익스트림 홈케어에서 간병인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으며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쓸 수 있는 PCA 뉴욕 주정부 간병인 자격증은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 헬렌을 찾아주세요. 929-600-4766, 929-600-4766, 익스트림 홈케어.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실버타운, 인기 있는 선생님이 컴퓨터와 최신 스마트폰 수업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나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피부 보습 효과는 물론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4.7 HD3, FM 87.7, 또 FM 101.5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우리의 경제 재정에 관한 모든 문제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빚으로 힘든 경우에 파산과 채무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파산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40만 불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빚은 뭐 한 10만 불 정도 있다. 네. 이럴 경우에 파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예, 그 뉴욕은 그 에꼬리, 집에 있는 에꼬리를 40만 불까지 인정을 해주지만 뉴저지는 좀 굉장히 적습니다. 한 5만 불이 좀 넘는 금액밖에 인정을 안 해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뉴욕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집에 에꼬리가 40만 불이고 10만 불 정도의 빚이 있다면 10만 불을 갚으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은 이제 뭐 부채 조정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이제 파산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파산은 잘 아시겠지만 그 7장, 11장, 13장, 챕터 11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챕터 11은 회사나 개인이 할 수 있고요.
금액이 빚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빚의 금액이 얼마 없으면 뭐 200만 불 미만이면 13장을 많이 하고요. 수입이 크게 있지 않으면 대부분 챕터 7을 통해서 하고요. 챕터 7으로 모든 빚을 지우는 겁니다. 13장은 또는 11장은 빚을 나눠서 내는 겁니다. 5년간 일부를. 그러나 7장은 한 번에 다 지우는 거고요. 챕터 7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부터 끝날 때까지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주임이 있죠. 화상으로 네네. 인터뷰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은 판사가 아니고 트러스티라는 평상시에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케이스를 받아서 그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터뷰 내용은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빚은 왜 생겼는지, 뭐 전에 파산을 한 적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요. 그 인터뷰가 끝나고 2달을 더 기다렸다. 총 석 달 중에 한 달 뒤에 인터뷰, 2달 더 기다렸다 끝나는데요. 실패하는 경우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나 혹시 트러스티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판사가 나중에 그걸 보고서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반대를 신청 누가 했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브로커를 통해서 크레딧 카드를 썼기 때문에 뭔가 사기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빚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면 지워지는 겁니다. 반대를 해야 될 의무가 채권자들한테 있어요. 예. 반대가 없으면 지워지고요. 반대를 하더라도 모든 빚을 다 반대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특정한 빚 하나가 반대를 하거나 뭐 한두 개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재판 가서 이기면 되거나 아니면 협상해서 전체 금액에서 좀 적게 주고 합의를 하면은 파산이 끝납니다. 대부분 크레딧 카드는 99.999%가 이의 제기를 안 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은 일단 신청해서 파산이 종료가 되기까지 약 3개월 3개월입니다. 정도의 네. 기간이 소요되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서류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주로 2년치 텍스 리턴하고요. 뱅크 스테이먼트 최근 거, 그다음에 그 뭐 자동차에 대한 정보, 또 집에 대한 정보, 몰기지 스테이먼트나 디드 이런 거 내고요. 그리고 파산을 신청한 다음에 그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네네. 추가로 내면 되고요. 별다르게 예. 크게 내는 서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2년간의 텍스 보고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년 동안에 낸 세금 보고가 굉장히 액수가 적다든지 네. 뭐 그럴 경우 뭐 파산에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럴 수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예. 가정의 월 소득이 3,000불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네네. 실제로 몰기지까지 해서 낸 돈이 5,000불이라고 하면 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죠. 예. 두 가지입니다. 그 가족이 도와줬거나 크레딧 카드에 의존했거나 네. 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아니라면 보고하지 않은 수입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이 실제 텍스 보고를 생각보다 적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도 여쭤보고 또 나중에 트러스티가 법원에서 물어보면 또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고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죠. 네.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냈는데 그런 서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럴 경우에 네, 보충해서 더 자료를 내고 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수정도 할 수 있고 보충해서 예. 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파산이 끝나면 예. 짧게는 1년 또는 좀 길게는 2년 정도가 지나면 크레딧 스코어를 700 이상까지 높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를 보통 바로 만들고요. 파산이 강력한 원인은 저지먼트가 이미 있다 하더라도 파산을 통해서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막 그 뭐 스토어나 가게나 집에서 쫓겨날 위기 있다 하더라도 빨리 파산 변호사를 만나서 파산 신청을 하면 퇴거 명령이 나기 전에는 막을 수가 있죠. 그걸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렌트비를 제대로 내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퇴거 명령이 내리기 전에는 파산을 신청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거나 예. 그다음에 그 외의 빚들은 지웠으니까 네네. 렌트 내는 데 집중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이 파산의 어떤 그 순 기능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파산을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 파산을 어떻게든지 파산은 좀 피해보자 하고 계시다가 이제 네. 나중에는 노력을 하다 안 돼서 파산에 이르신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7년간 돈을 안 내고 버티면 빚이 없어진다라고 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저지먼트가 있어도 뭐 안 내고 버티면 된다. 그렇지 않고 저지먼트를 받으면 은행 어카운트를 프리즈하거나 또는 차를 끌고 가거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집에 걸리고요. 그래서 그 7년간 안 내면은 빚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뉴욕에서는 크레딧 카드 빚은 3년 안에, 뉴저지는 6년 안에 소송을 다 합니다. 소송에서 판결이 나면 20년 동안 유효해요. 네. 그러니까 20년을 그러니까 소송 받아서 판결 난 다음에 20년을 버티시면 되는데 그 쉽지 않죠. 은행 어카운트도 못 만들고 캐시로 받아야 되고 집도 구입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해서 깨끗하게 다 하시면 나중에 복권에 당첨되시든지 뭐 큰 뭐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파산이 끝난다면은요. 예. 그리고 아까 설명을 해주실 때 이 파산이 다 끝난 다음에 1년 내지 2년 후에 크레딧 스코어를 700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잠깐 네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크레딧 카드가 6개월 안에 다 만듭니다. 새로. 네. 네, 그래서 쓰고 다 갚고 쓰고 갚고 3분의 1만 쓰고 다 갚고 3분의 1만 크레딧 리밋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700점 넣은 분들이 있고 차도 무이자로 사시고 또 3년 후에 몰기지 얻으신 분도 제가 봤어요. 예. 파산을 하게 되면 일단은 크레딧 스코어가 굉장히 낮아져서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저희는 일반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파산 안 하신 경우보다 네. 파산하면 네. 크레딧 스코어를 더 빨리 회복합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크레딧 스코어를 회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그 크레딧 리밋이 처음엔 적게 나와요. 뭐 1,000불에서 뭐 500불도 있고 3,000불도 있는데 네. 리밋의 3분의 1만 쓰시고 네. 다음 달에 다 갚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크레딧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요? 예. 뭐 처음에 크레딧 카드를 파산 후에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이제 리밋이 가장 적습니다. 좀 네.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분의 1만 쓰고 예. 다 갚고 하시면 되면 예. 그 크레딧 카드를 못 만들지 않느냐? 어딘가에서는 만들어 줍니다. 1년 안에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시면 예. 700점도 넘고 750점도 넘을 수가 있습니다. 2년 안에. 예. 그렇게 하시면 뭐 불편한 점이 없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은행은 그러니까 어떻게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주냐? 파산했는데 네. 파산하기 전에 파산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크레딧 카드를 안 만들어 주고요. 네, 크레딧 카드 새로 만들어 줬다가 지금 빚도 지금 10만 불 쌓여 있는데 네. 연체되고 있고 크레딧 카드 새로 만들어 주면 쓰고 파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만들어 주고요. 파산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만들어라고 오퍼를 편지로 보냅니다. 네. 또 은행 가서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라고 해서 디파짓하고 쓰는 데뷔 카드는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디파짓하고 그 한도 내에서 쓰는 크레딧 카드, 시큐어드 크레딧 카드를 또 만들어서 또 스코어를 올리기도 하고요. 약간 일종의 데빗 카드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 물론 이제 그 파산을 하면 개인 사업자나 개인 랜로드나 이런 경우에는 파산했으니까 기록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럴 경우라도 예를 들어서 10만 불의 빚이 있었던 걸 탕감을 받으면 네. 차라리 파산을 하고 10만 불을 예를 들어서 50%만 내도 5만 불 내야 되잖아요. 예. 파산을 해서 아무것도 안 내지 말고 그 5만 불 내려고 했던 돈을 모아서 디파짓, 시큐리티 디파짓을 많이 하면 리스를 얻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네. 빚을 일부 갚고 크레딧을 회복해서 또 빚을 좋은 조건으로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빚을 다 지우고 빚을 갚을 금액을 차라리 현금으로 쓰시는 게 낫단 말씀입니다. 네. 이 파산의 순기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우리 경제재정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60억 불 보상,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속한 뉴욕 최대 사고상에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교통사고, 낙상사고, 직장사고 전문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로 지금 전해주십시오. 교통사고 200만 불, 300만 불, 1000만 불 승소. 건축 현장 낙상사고 100만 불, 250만 불, 1200만 불 승소. 신분에 관계없이 깨끗한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전문이란 결과가 말해줍니다. 60년 전통의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가 당신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718-539-3100번, 718-539-3100번, 섹스틴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여보, 우리 어머님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해야 할까? 써니림 에이전시에게 전화해야죠. 풍부한 경험으로 메디케어 AB 신청부터 궁금한 모든 사항을 친절하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맞춤식으로 무료 상담해준대요. 오, 그래, 맞아. 내 친구와 지인들도 무료 상담 받으라고 해야겠어. 써니림 에이전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대표 전화 718-359-2244, 718-359-2244. 메디케어는 대표 선수 써니림에게 믿고 맡기세요. 고객님들의 사랑으로 관절 건강에 좋은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가 출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절 건강 혹시 잊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그동안 관절 건강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를 드셔보세요. 저희 2만 개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저도 호가놈 프리미엄 골드 특종 받습니다. 지금 즉시 상담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93가, 금산 K인삼, 전화번호 347-368-6676, 347-368-6676. 발이 편한 신발. 운동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나르지오가 플러싱 뉴욕 본사와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 뉴저지점에서 12월 한 달간 전 품목 연말 감사 세일을 진행합니다. 신발 외에도 혈류장, 진짜 진동, 골든타임, 진동 3종 세트도 포함되며 OTC 카드로도 구입이 가능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르지오 뉴욕 929-255-5803 뉴저지 201-706-0979. 혈류장, 진짜 진동, 골든타임 써보시면 알 거예요. 나르지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네네. 파산과 채무 조정 두 갈래 길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요즘에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네. 경기가 어려지면서 파산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럴 경우에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뭐 SBA 론도 받고 또 EIDL이라고 네네. 하나요? 이제 그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그쵸. 또 어떤 지원도 받아서 많이 비즈니스 운영을 하셨는데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그 한국 분들이 교포들이 운영하시는 스몰 비즈니스가 네. 아직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맨하탄에는 렌트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거 코비드 전처럼 매출은 돌아오지 않고 비용은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데요. 그 EIDL은 이제 코비드 때 빌린 빚이고 SBA 일종의 SBA 론이죠. SBA 론은 안 없어진다라고 파산해도 안 없어진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없어집니다. 제가 20년 동안 했지만 예.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빚만 없애는 건 아니고요. 비즈니스 이제 닫을 경우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통 EIDL은 그 25만 불 이하로 빌리신 분들은 그 오너가 퍼스널 개런티가 없어요. 개인 보증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계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5만 불 이상 빌린 경우는 개인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문을 닫을 때는 회사의 책임만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도 책임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스에
회사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개인은 책임이 없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는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는 대부분 개인도 소셜 넘버가 들어가 있어서 동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뱅크럽시 파산할 거냐, 개인도 하고 회사도 할 거냐, 아니면 회사만 할 거냐, 개인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를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EIDL은 10만 불인가요? 2만 5천 불 이상이면 다 담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 설정이라는 것은 돈을 못 내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SBA에 EIDL에. 그래서 그냥 문을 그냥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SBA EIDL 디파트먼트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문을 닫게 됐으니까 이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가게 값이 많이 떨어져서 10만 불을 빌렸는데 가게가 5만 불밖에 안 하면 우리가 5만 불에 이걸 팔 건데 5만 불만 받아줄 수 있냐고 협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그냥 닫지 마시고 그다음에 문을 닫더라도 누가 뱅크럽시일까? 회사가 뱅크럽시를 할 건지 개인도 할 건지 개인만 할 건지 이것들을 평가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동업 관계에 있는 비즈니스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업 관계에 있으면 이제 소유 지분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일단은 그 바일러스라고 해서 그 정관인도 있고요. 예. 뭐 어그리먼트도 있는데 동시에 다 동의를 해야만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분이 많은 사람이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구조를 이제 봐야 되고요. 네. 네. 일방적으로 지분이 적거나 사업 파트너가 있는데도 혼자 마음대로 파산을 할 수가 없죠. 문을 닫을 수가 없죠. 그건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동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의 빚이 동업자 중에 누가 책임을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에 개인 파산도 어렵고 비즈니스로 인한 파산도 물론 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 파산은 그래도 일단 나 혼자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 파산의 규모가 좀 단순할 것 같은데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비즈니스는 좀 더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저 복잡한 경우가 많지만 일단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고요. 네네. 파산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챕터 7도 조건만 맞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썼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다 탕감을 해주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좀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죠. 비즈니스가. 예. 근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는 이제 챕터 7하고 11 두 가지밖에 못합니다. 7장, 11장. 근데 11장은 회생하면서 나눠서 내겠다는 거고요. 7장은 문을 닫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을 안 닫으면서 챕터 7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7장 하면 예. 문을 닫는 거고요. 문제는 문을 닫고 나서 팔 수 있는 걸 팔고 현금화해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고 못 갚은 빚은 비즈니스 챕터 7인 경우엔 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챕터 7 파산을 하면 빚을 탕감해주는 개념이 없어요. 빚이 남습니다. 네네. 그래서 비즈니스를 문 닫을 경우에 꼭 굳이 파산 챕터 7을 비즈니스용이요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어떤 분들은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그거를 무조건 하시지 말고 네.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가 문 닫으면 비즈니스가 만약 파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책임이 따라오는 빚들은 개인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챕터 7과 챕터 11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챕터 11일 경우에는 그러면은 사업장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파산을 할 수가 있다고. 없습니다. 챕터 네네. 11이요. 11은 11. 맞습니다. 11은 예, 예. 죄송합니다. 11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네. 파산을 하면서 보호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챕터 11은 일단 비용이나 예. 복잡성이 매우 심하거든요. 예. 높고 비용도 높고 그래서 챕터 11을 하기 전에 미리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더 일단 수월하고요. 네.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빅션 퇴거 소송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네. 반드시 저지먼트 받기 전에 예.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는 판결을 받고 나서 쫓겨나기 전에 판결 받고 나서 파산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네, 리스가 있고 가게가 있어야 예. 비즈니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렌트를 못 내서 쫓겨날 상황이 오면은 소송을 받으면 빨리 파산할지 안 할지부터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기다리셨다가 판결 받고 뭐 마지막 날 가서 합의해 본다고 했다가 안 되면 판결 나거든요. 예. 그러면 파산을 하더라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예.
그러면 변호사님 일단 이 파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셨는데 챕터 11의 파산인 경우에는 채무 조정과 어떻게 다를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채무 조정을 예. 법원 가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챕터 13도 근데 네. 챕터 13은 개인이 하는 이제 챕터 11 같은 거거든요. 네. 거기는 채권자들이랑 협상이 없습니다. 그냥 법원에 내가 이만큼 벌고 이만큼 비즈니스 익스펜스가 생활비가 있으니까 내가 낼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불이다. 그러면 200불을 60개월 또는 36개월 나눠서 내라고 판사가 판결하면 네. 채권자들이랑 협상 없이 무조건 그걸 따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연봉이 좀 높아서 이제 챕터 7을 안 하고 11을 했는 13을 했는데 13장이요. 네. 한 달에 140불인가를 내는 걸로 합의가 아니죠. 판사가 인정을 해줘서 예. 채권자들은 불만이 있었죠. 네네. 140불인가를 60개월 내고 그냥 나머지 빚은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예. 빚은.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연봉이 그분이 10만 불 훨씬 넘었었어요. 2인 가정인가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랬지 만약에 수입이 낮으면 챕터 13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챕터 7을 통해서 한 번에 모두 지우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느 부분에 맞는지 적합한지 그리고 또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그렇죠. 방법인데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내 상황에 맞는지는 일단 전문가하고 잘 네네. 상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요, 이 팬데믹의 여파로 렌트 채무가 많아서 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시는 분들이 네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MCA라고 Merchant Cash Advance도 막 빌리고 그렇게 서바이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Merchant Cash Advance는 이제 참고로 굉장히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제 이자라고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지 투자라고 보는데 주장하는데 예. 실제로는 뭐 매주 내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결국 그것 때문에 문을 닫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있어서 네. 렌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요. 예. 쫓겨나고 나면 비즈니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어떤 분들은 크레딧 카드 다 안 내는데 네. 한 개 크레딧 카드는 갚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갚아야 되고 예. 무엇이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지를 네. 물어보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이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 렌트 채무가 가장 비즈니스 운영에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네, 어떤 부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경제적인 난국을 타개할지 잘 심사숙고해서 네,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정보 이 시간 잠시 광고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 크리스마스 특가 세일. 한국산 신고배 박스 24불 99, 한라봉 박스 9불 99, 적상추 번들당 99센트,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5불 99, 생속꼬리 파운드당 13불 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처방약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약국을 소개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각종 보험 사용이 가능하며 출입문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 너무 편한 우리 약국. 노던 220가 던킨 맞은편. 우리 약국은 주 7일 오픈합니다. 환자의 마음까지 편한 약국. 우리 약국. 718-229-2001, 718-229-2001. 우리 약국. 너희 집 거실 페인트 새로 한 거 너무 마음에 든다. 스타일리시한데? 진짜? 고마워. 너 어디서 샀어? 벤자민 무어 칼라워 페인트는 특별한 거 알지? 칼라울 페인트는 롱아일랜드 뉴하이드파크, 퀸즐 플러식, 리틀렉, 프레시메도우, 우드헤이븐, 뉴저지 포트리 7군데 편리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718-463-6900. 요즘 눈이 점점 안 보여. 특히 밤에 운전할 때는 정말 힘들어. 백내장 아니야. 나도 비슷했는데 지난번 한국 갔다가 MS 안과 반포센트럴 점에서 수술받고 확실히 좋아졌어. 아? 진짜? 미국에서도 알아봤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 나도 그래서 한국 간 김에 했지. 검사부터 수술까지 빠르게 진행되니까 시간 절약도 되고 진짜 잘 보여. 굿메디코리아가 상담부터 예약까지 다 도와주더라고. 한국 방문 계획이 있으신가요? 뉴욕에서부터 한국 MS 안과 반포 센트럴점까지 백내장 수술을 통해 선명한 시야를 되찾아 보세요. 굿메디코리아가 상담부터 예약까지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70-519-3637 470-519-3637 굿메디코리아. 이 시간 생활 정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널싱홈,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소셜연금, 아파트갱신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플러싱 노던 147가 실버타운으로 오세요. 야엘 화장품은 과학입니다. 이스라엘 사막에서 자라나는 장미잎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로 만든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은 발효 화장품으로 피부 탄력과 진정, 보습 효과는 물론 피부 염증까지 개선해주는 야엘 화장품. 야엘 화장품 전 제품 프로모션 중입니다. 가까운 약국에서 문의하세요. 야엘 화장품. 한국 최초 찹쌀과 쌀 두 가지 증류 원액으로 블렌딩하고 설탕류 제로로 칼로리까지 낮아진 소주의 새로운 기준 제로2. 소주도 이제 깔끔하고 부드럽게 무가당으로 즐기세요. 제로2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뉴욕 생활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지금 파산과 채무 조정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인 동포 경기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좀 예전에 그 부흥을 되찾을 기미가 안 보이고 이렇게 힘들어지면서요. 예,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경제 문제, 비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손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만나 뵙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정신적이나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 걸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물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찾아오는 건 아니라 전화하는 것. 근데 이 어려움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이 생활정보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만 그냥 비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부채조정 업체에 있는 분들이 파산하면 뭐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남는다. 라든지 뭐 평생 아무것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근거 없는 얘기들을 듣고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너무 이 인상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사실은 소송만 해도 소송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예. 근데 누가 그걸 굳이 찾아보질 않는 것뿐이지. 네네. 파산한 건 법원 기록이 남아 있죠. 그렇지만 파산 기록은 물론 크레딧 리포트에 10년간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딧 카드도 1년 안에 얻어서 700점 넘은 분들이 2년 만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빚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파산하고 나서가.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막 급하고 괴롭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듣기 좋은 말, 듣기에 참 편한 말들, 쉬운 말들을 쉽게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굳이 파산하면 이게 무슨 끝이라고. 제가 이제 항상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파산이 긍정적인 의미예요. 파산까지 이르게 된 상황은 좀 안 좋았을 수 있지만 파산 자체는 앞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셔야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전문가들이랑 상담을 하셔서 바르게 모든 분들이 다 파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파산이 제일 적합하다면 본인한테 제일 좋고 가족한테도 좋다면 파산을 선택하시는 게 또 막상 듣고 나시면 파산을 통해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파산을 기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파산이 뭔지 알아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시기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파산 전과 파산 후에 그렇죠. 네,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또 가까이서 보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한번 그런 경우를 나눠주시죠. 네, 그 파산하기 전에는 뭐 진짜 표정이나 말씀이나 굉장히 어려우셨는데 예, 파산하고 나서 이제 길에서 뵙거나 뭐 식당에서 뵈면 네, 전혀 다른 분이에요. 뭐 제가 그냥 안부 여쭈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미 그건 과거 얘기 아니냐, 이렇게 파산했던 거는요. 예, 다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산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파산을 하시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파산을 하신 경우, 예, 네. 예,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뉴욕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집이 이제 꽉 차게 액꼬리가 40만 불이었고요. 예. 빚도 굉장히 비즈니스 때문에 많았어요. 뭐 저지먼트도 받고 랜로드한테도 좀 판결을 받은 게 있어서 꽤 이제 금액이 많았는데 네, 그분이 600만 불이었습니다. 빚이. 비즈니스를 예. 여러 개 하셨어요. 그래서 론도 많이 없고. 근데 그분 파산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그분이 파산을 싹 끝내고 집도 지키고 그다음에 수입도 지키면서 빚만 다 지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600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래서 그분이 아마 600만 원 좀 넘었네요. 제가 여지껏 파산 도와드린 개인 예. 중에서는 가장 빚이 높았지만 네, 파산 끝나고 나서는 뭐 전혀 예, 부담 없이 잘 계시죠. 예, 그리고 경제 활동하고 그럼요. 계시고요. 예. 네. 오늘 김영석 변호사님과 함께 파산과 채무 조정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현명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 이 시간에는 김영석 변호사와 함께 파산법, 채무 조정, 또 모기지 조정 등 재정에 관한 문제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파산법은 그 적용 범위가 넓고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부채에 어려운 사업자나 개인에게 실제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파산을 고민 중이거나 심각한 재정 문제로 어려움 중이신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전문 김영석 변호사 사무실 뉴욕과 뉴저지에 오피스 있습니다. 뉴욕 오피스는 61-43 186가 프레시메도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718-939-0700번입니다. 또 뉴저지 오피스 460 버겐 블루버드 팰리세이드 팍 체이스뱅크 빌딩에 위치해 있고요. 전화번호 201-585-0700 전화번호 201-585-0700번입니다. 네, 오늘 생활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욕 안내입니다.